아, 지금 없겠지. 거기도 표준이겠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아침 일찍 우리 등교할 때, 아니 등원할 때 사면 되죠. 요게 1, 4승, 코사인 4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요. 와우. 근데 이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은 더해서 1 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런 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지? 근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은 더해서 1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 서로 변환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사인 제곱이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는 거야. 그럼 남는 게 1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사인 제곱까지. 요게 1이니까 답은 2예요. 발상의 전환이요. 예? 그다음 111쪽 봅시다. 아, 빌리비 질문 안 봤다. 어, 110쪽 좀 봅시다. 110쪽. 자, 110쪽 보시면은 일단 51번이랑 52번에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랑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우리가 구해놨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은 문제에서 줬고, 그러면 3승 더하기 3승은 합3승에서 찌꺼기 3개 빼는 거니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2분의 루트 6은 세제곱하면 8분의 6 루트 6이야. 자기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3번 곱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어쨌든 4분의 3 루트 6이라는 거지. 그럼 플러스일 때는 넣어서 플러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일 땐 넣어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여기다 넣어주면 계산 결과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6에다가 얘는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가 되거든. 계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8분의 3 루트 6이긴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근데 저 풀만 거꾸로 쓰면 뭐가 바뀌어요?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다 이런 뜻이. 예쁘지? 예뻐요. 그럼 여기 8분의 6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조합이 되면은 8분의 3 루트 6. 그다음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조합되면은 마이너스 3 루트 6이니까 최종 답도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제 물론 제대로 푸시려면 플러스 한번 마이너스 한번 따로따로 조사하시면 돼요. 자, 얘는 차 3승에 찌꺼기 3개 더하는 거. 그럼 차가 요거니까 자, 요거는 8분의 2 루트 2고요. 얘는 플러스일 땐 플러스,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그 다음에 8분의 3 루트 2야. 그럼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5 루트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11쪽 봅시다.
이상 요소고. 자, 3번 보자. 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원이죠? 1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사인 코사인을 읽어주면은 그냥 변 길이가 사인 코사인이라고 했어요. 네? 변 길이가 사인 코사인이라고. 변 길이가 그냥 바로 사인 코사인 되는 거야. r분의 x, r분의 y가 필요가 없어. r이 1이니까. 아? 넌 저번 시간에 뭘 들었니? 들이셔도 돼요? 아니요. 자, OD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여기 있죠? 이거 세타라고 한다 그랬어. 봐봐.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라고요, 그냥.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사인 세타라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점시? y좌표. 그럼 밑으로 사인 세타만큼 내려간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겠네. 개 쉽죠? 네. 아, 이런 건 언제 배웠지? 아, 여도 8층에서 던져버리고 싶다. 여기 5층이에요, 쌤. 그러니까 8층까지 올라가서 5층에서 던지 별로 안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 이제 여러분 중3 때부터 니들을 괴롭히던 표현이에요. 어쨌든 루트의 제곱 들어가 있으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냥 절대값으로 바로 바꾸세요. 이게 왜 절대값으로 바뀌어요? 라고 설명도 안 하셔도 돼요. 서술형에 나와도. 와우. 왜요? 내 맘이지. 너 1 더하기 1이 2인 걸 설명하면서 하니? 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 x 마이너스 4가 0이야. 그럼 x 몇이야? 4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설명하면서 하냐고. 루트 a 제곱이 절대값 a가 되는 걸 설명하면서 하냔 말이야. 아, 아니지. 설명하면서 안 하지. 이게 왜 되는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냔 말이지. 근데 지금 세타가 몇 사분면각이에요?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으니까. 그럼 3, 4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얼싸 탈코 음수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코사인 세타들이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만 남습니다. 야르. 자, 넘기시고 8번, 9번 봅시다. 이게 식정리가 잘 안 되시나 봐. 쌤, 근데 이거 절대값 씌우는데 왜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얘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성질이 있잖아. 아, 절대값 벗어도요? 언니 왜 화내요? 진짜 몰라서. 아, 답답하니까 그러지. 진짜 몰라서. 응, 상처 받았어. 아, 내가 더 상처야. 애들아, 이거 뭐 어쨌든 정리하는 건데 제곱도 제곱이지만 일단 좀 묶어볼까, 얘들이? 그럼 남는 게 앞에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남고 더하기 뒤에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다. 그러면 앞에서랑 뒤에서랑 가운데 찌꺼기 양이 이렇게 지워져요. 맞죠? 네. 이게 이제 답은 아마 2가 나와야 되는데 2 플러스 2 탄젠트 제곱이잖아. 그래서 내가 2를 꺼낼게.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여기까지 괜찮아요? 돼요? 근데 식정리를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얘를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줄 거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사인 분의 코사인이야?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럼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겠지. 여기는 1이랑 더해주려면 이 1을 뭘로 바꿔야 될까?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럼 분자가 몇이에요? 2. 1. 왜 1이죠? 아, 왜? 아, 왜요? 어! 아니, 잘못 말했어요. 아니, 지려버렸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윽 지워지니까 답이 2야. 아하, 예, 예. 그 다음에 19번이야. 아니, 19번이 된다. 9번이야. 얘도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이 삼각함수도 얘들아 지금 대수에서 배우는 삼각함수가 있고 또 미적분에서 배우는 미적분 2에서 배우는 삼각함수가 좀 따로 있거든. 그때는 방법이 진짜 많아. 근데 지금은 무식하게 합시다. 이게 지금 삼각함수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탄젠트, 사인, 코사인 너무 많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개수를 줄이자. 자,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볼게. 알겠어요? 그럼 탄젠트 분의 1은 뭘까? 사인. 자, 그럼 여기는 코코잖아요. 이게 웃겨. 신기하네. 코사인으로 통분해주면은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1까지 쓰고 얘는 코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사인으로 통분해주면 이 1은 사인분의 사인,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그럼 보세요. 일단 분모는 코사인 제곱이고요. 분자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공통 부분이 있고 부호가 다른 부분이 있어. 공통 부분이 어디게? 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부호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얘는 플러스 1. 이쪽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요? 코사인이 아니고 코사인 사인이지. 돼요? 그러면 이거 합차 공식 쓰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1. 뒤에 거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랑 코사인 플러스 사인이랑 이제 제곱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이거 제곱 암산 좀 해볼까?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고 가운데 마이너스 2 코사 나오겠지. 그럼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몇으로 바꾸면 돼? 1. 그럼 이렇게요. 돼? 네.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1 플러스 2 사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사코. 이렇게. 윽 날리면 마이너스 2. 너 나 좋아하냐? 당연하죠. 그만 좀 해라. 알겠다. 그래. 해도 돼. 14번 봐요. 당연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괜히 물어봤다. 어리야. 해봐도 좀 바꿔. 안타까운 거지 뭐. 선생님이 나한테 고마워할 수도 있어. 형 고마워 이러고. 자, 세타가 4사분면각이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절대값이 같대. 맞지? 이거 세타 315도네 그러면. 세타 315도겠네. 그렇지 않아? 4사분면각 중에서 만약에 y축이 좀 쏠려 있거나 x축이 좀 쏠려 있는 각은 사인 코사인이 절대값이 같을 거 아니야. 사인이랑 코사인 절대값 같으려면 결국 45도 종류들밖에 없어. 45도, 135도, 225도 아니면 315도.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세타가 315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 이 각도. 되죠? 그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직각삼각형 윽 그려주면은 길이가 같아버리니까 이런 거 2분의 루트 2라고 배웠죠. 근데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 왜냐면 4사분면이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이 동경의 기울기잖아?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답이 2번이에요. 돼요? 엄청 쉽죠? 오케이. 공부 잘 해봤네.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빌립 이해했니? 오케이. 4사분면의 각이고, 오! 그럼 또 뭐 할 거예요? 아니, 제곱해야겠지. 제곱해야겠지. 여기까지 돼요? 제곱도 이때가 바로 써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이고,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또 1을 양별로 나눠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지. 사인 코사인이 음수인 이유는 4사분면이라서 둘이 부호가 반대라서 그렇죠. 얘가 양수, 얘가 음수.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물어봤네. 그럼 얘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제곱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 1 마이너스 2 사코죠. 근데 사인 코사인 지금 몇인 거 알아놨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거지? 그럼 이거 2분의 3이네, 그지?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값 계산해놨으니까 제곱을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우리가 셀렉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니까.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니까. 그 최종 답은 유리화해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라고 쓰면 되겠다. 되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나쁘지 않아. 좀 새로운 수학이라서 니들이 좀 잘 되면 재미가 있긴 해요.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아주 거지 같아서 그렇지. 여기 봐봐요. 개념 39. 저번 시간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니네들이 징징대서 내가 안 했던. 자, 여기 보세요. 얘들아, 내 얘기 들어봐. fx,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어떤 상수 p가 있는데 이 상수 p 중에서 최소인 양수를 우리가 함수 fx의 주기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알겠어요? 근데 이 함수가 반복돼. 이렇게 반복이 돼요. 알겠어요? 1에서 함수값이 지금 이거든? 또 함수값 같은 곳이 그 다음에 어느 지점에 나타날까? 맞아요. 왜죠? 이게 지금 이간격으로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맞아요? 그럼 얘는 지금부터 F3도 이겠네? 그 다음은 F5도 이겠네? F7도 이겠네? 그럼 내가 1 말고 그냥 어떤 임의의 x인 지점을 딱 놓으면 이 fx는 어디랑 같냐면 이만큼 더해진 곳에서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 fx 플러스 2랑도 같은 거고 또
이 x 플러스 4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랑도 같은 거고 뭐 이런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모든 x에 대하여 내가 x를 어디로 잡든 간에 x 플러스 2인 곳에서 함수값이랑 x인 곳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거 아니니?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다. 모든 x에 대하여 x 플러스 4인 곳에서의 함수값이랑 x인 곳에서의 함수값도 계속 같아요. 여기 함수값이 여기랑 같을 거 아니야. 맞아요? 내가 여기를 x로 잡으면 x 플러스 4인 곳은 뭐 여길 테니까 여기다. 어떤 x를 넣어도 이게 다 성립하지. 또 f x 플러스 6은 fx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어? 근데 봐봐요. 이 반복되는 최소 단위를 수학에서 주기라고 해요. 사실 수학이 아니라 물리학적인 용어지. 어떤 파동이 있으면 반복되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맞아요? 이 문제는 주기가 2야, 4야, 6이야? 이 파동은 주기가 2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최소의 양수피를 주기라고 해. 알겠어? 여기 들어올 숫자는 주기가 2짜리면 2의 배수들이 들어와도 참인 문장이 만들어지긴 하거든? 근데 최소인 양수를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럼 내 말 들어봐. 모든 x에 대하여 x 플러스 8은 fx이면 fx의 주기는 8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8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8만큼 떨어진 곳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지 여기서 잘게 쪼개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맞는 말이 되려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줄 알아요? 주기는 8의 약수이다. 뭔진 모르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뭐 이제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2번하고 3번만 제가 보여드릴게. 2번 봐봐요. 주기가 몇? 3. 근데 문제에서 f 몇 물어봤어? 11을 물어봤어요. 그럼 얘들아 이제 이런 문장을 보면 있잖아. 물론 fx에다가 11을 집어넣고 싶기도 해야 되는데 그냥 기하적으로는 x값이 11일 때 y값 이렇게 느낌이 와야겠죠? 그럼 얘는 주기 3짜리니까 x값이 몇일 때 함수값이랑 같을까? 8, 그렇지. 그럼 8일 때 함수값은 몇일 때 함수값이랑 또 같을까? 5. 근데 왼쪽으로 하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5에서의 함수값은 또 몇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을까? 2에서의 함수값이랑 같겠죠. 이렇게 안에 있는 정의역을 3칸씩 줄이면서 저 F2랑 같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오죠. 만약에 엄청 커. 그럼 조금 힘들 거 아니야? 그럴 때는 11은요. 3이라는 주기가 3번 들어있고 2라는 숫자가 남으니까 얘는 그냥 주기함수에서 무시해도 되는 거지. 왜냐면은 세 주기만큼 왼쪽으로 왔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얘만 남겨서 함수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돼요? 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개념 30번부터 34번에서 일반화하는 작업을 연습해서 그래요. 이게 다 수학 실력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수학 실력이랑. 알겠어요? 그래요. 15번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13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야 되네. 그럼 x값을 주기만큼 증가시켜야겠다. 주기가 몇이야?
4지. 그러면은 뭐 f-9랑도 같을 거고, 마이너스 13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9에서 함수값이랑도 같을 거고, 마이너스 5에서의 함수값이랑도 같을 거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도 같을 거고, 3에서의 함수값이랑도 같겠죠, 그죠?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요거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사실 얘는 같지 않으면 문제가 출제될 수가 없겠지. 뭐 어쨌든 돼요? 네. 오케이. 자, 8번 해봐요. 너네 영사기라고 알아? 영사기? 아니다 8번 풀어 일단. 헛소리. 아. 선생님 문서 책임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이게 주기가 2짜리고 정의역이 0부터 2까지인 함수 fx란 말이야. 그러니까 f6을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여기다 0부터 2 사이에 있는 숫자만 넣을 수 있는 거야. 이걸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주기 2짜리니까 이거 f4로 바꿀 수 있고 또 f2로 바꿀 수 있고 아직 안 돼. 2는 못 넣어 여기다, 그지? 이거 f0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f0 구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거를요 우리 같이 함수도 한번 그려봅시다. 0부터 2까지 무슨 함수를 그려야 돼? x-1을 그려야 되죠? 0부터 2까지 x-1을 그려야 되죠? 근데 어차피 직선이니까 얘들아, 내가 일정 구간 내에서 직선을 그릴 때, 태영아 이거 봐봐. 일정 구간 내에서 직선을 그릴 때 있잖아. 0부터 2까지만 그릴 거지. 그럼 그냥 양끝점만 확인하면 돼. 여기다 0 넣어봐. 그럼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고, 여기다 2 넣어봐. 1, 그럼 2, 1을 지나는 거야. 근데 이제 정의역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는 색칠하고, 여기는 구멍을 이렇게 뚫으면 돼. 근데 우리 반 지금 거의 다 미적 들으시니까 내가 이런 말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2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해요. 안 해요. 우극한 면? 아니 좌극한 면? 1, 그렇지. 됐지? 근데 이제 뭐 해야 되니? 축이 2짜리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지.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주기 2짜리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6에서는 또 어떻게 생길까? 이렇게 생기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F6은 얘들아 이거야? 그렇지. 색칠된 데를 읽어야 되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1이라고 읽으셔야죠. 너무 잘해. 맞아. 잘해. 근데 모르고 비웃었다, 야. 잘하는 거지, 그치? 이거 뭐, 지금 미적 특각 안 들으시는 분들 모르셔도 되고, 그 개념 40번 이제 갑시다. 자, 얘가 이제 주제죠, 사실은. 근데요, 제가 개념 40번이랑 41번은 한 번에 할 거예요. 일단 우리 칠판 보시죠. 저번 시간에 제가 살짝 스포했죠? 표 겁나 길게 그려놓고 사인 함수 하나 그려봤죠, 우리?
아이, 뒤가 휜 것 같은데? 여기 올라가지 않았냐? 해보자. 얘들아, 뭐 함수 그리는 거 뭐 초실 필요 없어. x의 숫자 넣어가면서 이제 사인 값들 조사하면 돼. 알겠지? x에 0 넣어봐요. 자, 사인 0도. 몇? 영. 그치. 사진만 찍어가면 뭐하냔 말이야. 사진을 올려주면 뭐하냐고. 그걸 봐야지. 아니, 맞췄잖아요. 아, 너무 느려. 0이죠? 이 0 넣으면 y값 0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여기를 지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자연수 넣었을 때 사인 값을 알 수는 없지. 그러니까 각도를 조금씩 증가시켜보자고. 30도 넣어봐. 그럼 이제 읽을 때는 단위원에서 30도 이렇게 그려놓고 요 y 좌표값 읽는 거지. 몇? 희성아 이거 봐야 돼. 집중해야 돼. 너 여기 이게 안 되잖아. 지금 좀 힘들잖아. 자, 30도 몇? 2분의 1 좋아. 자, 그 다음에 45도 몇?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60도 몇?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90도 넣으면 몇? 1. 그래서 이 x 값을 이제 2분의 파이까지 쭉 증가시켜 가면서 조사를 하시면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6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일 때 2분의 루트 3이 되는, 자, 이런 그래프가 돼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돼요? 자, 1, 4분면 내에서 각도를 돌리는 것만 제가 좀 자세히 그렸고요. 자, 이제 2, 4분면부터는 좀 빠르게 갑시다. 자, 여기다 파이 넣으면 사인 파이 몇 도예요? 0이죠. y 좌표값을 읽어야 되니까. 그럼 파이일 때는 함수값이 0이 돼.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될 거야.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여기에다가 270도 넣으면 270도짜리 동경을 이렇게 상상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다 2파이를 넣으면 360도짜리 동경을 싹 그려놓고 y값 0, 그렇지. 자, 이게 사인 함수예요. 알겠어요? 여기 뒤로부터는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음각을 넣으면 어차피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내가 왜 영사기 얘기를 했냐면, 영사기가 뭐냐면 그 영화 보여주는, 영화관 가면은 니네 이렇게 영화 보려고 앉아 있으면은 뒤에서 이렇게 밝은 빛이 쫙 나와가지고 스크린을 이렇게 비추죠? 그 영사기라고 하거든. 그림자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 박연호. 아니 혹시 졸고 있나 해가지고. 봐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가 되면 요 길이가 이제 사인 값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동경과 원의 교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빛을 쏴요. 빛을 쏴가지고 이 점에 그림자를 관찰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맺혀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점에 그림자가 여기에 이렇게 맺히는 거야. 그죠? 그럼 봐봐. 내가 각도를 이렇게 돌리면 점의 그림자가 이렇게 춤추지 않겠니? 맞아요?
그걸 x 방향으로 쭉 펼친 거야. 와. 우와. 아시겠어요? 원운동을 약간 세로 방향의 직선 길이만 본 것이. 이게 사인이야. 됐죠? 자, 중요한 정보들 좀 파악해 봅시다. 최대값 몇인 것 같아요? 최소는요? 자, 그 다음에 주기는요? 2파입니다. 2파이. 파이만 가지고는 안 돼. 2파이까지 해야 아래로 진동하는 것까지 물어가지고 최소 단위를 쓸 수 있어. 여기까지 돼? 그래서 사인은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고 최대 초수는 소큐트. 알겠어? 그럼 여기 볼래? 이건 뭘까? 이거 오지게 커져, 그지? 얘는 각도 x를 오지게 키워. 그래 봤자 얘는 뭐야? 이거 아니야? 맞아? 무한에서 요거 빼면 뭐겠어? 내 말이. 아니. 지우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거구나. 맞아요. 아이,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 함수 원점 대칭 함수야, y축 대칭 함수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함수 우리가 이름 뭐라고 불러요?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 부르죠. 기함수, 우함수 저한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네. 아, 그래.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야. 알겠어? 그 원점 대칭 함수를 용어로 기함수라고 해. 근데 한자어에서 아마 교과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제 많은 교재에선 등장해요.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뭐 할 거냐면 코사인 그리기 전에 이 사인 함수에다가 장난질을 좀 쳐볼 거야. 첫 번째, 사인 함수에다가요. 두 배 해볼 거야. 알겠어? 그럼 원래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넣으면 1이잖아. 근데 지금은 여기 2분의 파이 넣으면 얘가 1이거든? 그럼 2까지 곱하면 몇이야? 2. 그래서 여기 찍히던 점이 여기에 찍혀요. 0일 때 뭐 똑같이 0일 거고 0에다 2 곱해봤자 0이니까. 이 정도만 관측해도 어떻게 될지 예측이 돼. 어떻게 될 것 같아? 뭔가가 2배가 됩니다. 아시겠죠? 최대 최소가 이렇게 2배가 돼요. 돼요? 그럼 이런 걸 파동 관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 폭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건 진폭이야 이제부터. 알겠지? 근데 얘들아 가끔 음수를 곱해놓기도 해. 그러면 위에 있는 함수랑 아래에 있는 함수는 함수식 전체의 부호가 바뀌었지. 함수식 전체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쪽 대칭 이동이 일어나요? 대형이 해봐.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진동 방향이 바뀌긴 하나 최대 최소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절대값 달면 최대값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무슨 장난질을 쳐볼 거냐면 여기 봐. 집중해 얘들아. 딱 쓴 다음에 각도 x 있죠? 각도 x에다가 2배 해볼 거야. 이렇게. 오케이? 왜 잠이 와라 이러고 있어. 와라 안 했는데. 깨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하얀색 함수는 x에
2분의 파이 넣으면 사인 90도가 몇이라고? 1 이었어. 근데 봐봐, 노란색은 있잖아. 내가 x에다가 4분의 파이만 넣어도 4분의 파이에다가 각도가 2배가 되잖아. 그럼 몇 도야? 90도죠. 거기에 사인 읽어야 되니까 1이야. 만약에 2분의 파이를 넣잖아. 난 x에 2분의 파이를 넣었는데 이 때문에 각도가 강제적으로 2배가 된다고. 그러면 사인 파이. 맞아요? 몇이에요? 사인 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 때 1이 아니고 먼저 1에 도달해. 그리고 실제로 2분의 파이를 넣어버리면 함수값이 0이 되고. 그래서 진동이 약간 이런 식이 됩니다. 돼요? 확 진동이 짧아지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거 이제 파동 관점에서 뭐라고 하면 진동수가 많아진다. 또 주기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x의 계수가 이렇게 존재하면 x의 계수가 이렇게 존재하면 x의 계수가 존재하면 기준주기 2파이를 이 x의 계수의 절대값으로 나누시면 주기가 돼요. 실제로 주기는 파이로 변했죠. 짧아졌죠. 됐나요? 여기 계수가 생기면 주기는 짧아지니까 분모에 깔아주면 돼. 근데 가끔 마이너스 2가 곱해지기도 하거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보면 x가 보호가 바뀐 거야, y의 보호가 바뀐 거야. x의 보호가 바뀐 거지. 그럼 함수에서 x의 보호가 바뀌면 무슨 쪽 대칭 이동이 일어나요? 이건 y쪽 대칭 이동을 시켜도 어차피 주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어차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y쪽 대칭 이동 시켜봤자 어차피 이런 식으로 진동하거든. 그죠? 그래서 안 변해요, 주기는. 됐죠? 근데 주기는 양수로 대답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달아서 가지고 오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니네 삼각함수 거의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봐. 내가 여기다 플러스 1하면 어떻게 되겠니? y축의 방향으로 한 칸 올라가는 거겠죠? 윤호 여기 봐야 돼. 그럼 이 점이 2로 오고 이 점은 뭐 0으로 올 테니까 이렇게 진동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최대값이 어떻게 변해? 원래는 1-1인데 여기에다가 y축 평행이동량만큼 그냥 더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얘들아, 이 1은 아무 의미도 없을까? 아니 뭘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의미가 있어요. 자, 원래는 이 사인 함수의 진동의 중심이 x축이었잖아. 맞아요? 근데 한 칸 올렸어. 그래서 초록색처럼 진동하잖아요. 그럼 진동의 중심이 y는 1이 돼요. 이 진동의 중심이라는 말은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상수항을 여러분들한테 진동의 중심이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거고 실제 문제 풀 때 유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뭐뭐 해봤냐면 삼각함수의 개수 바꿔봤고 x의 개수 바꿔봤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좀 더 해봤어요. 이 특성들은 코사인이나 탄젠트에서도 똑같아요. 돼요? 자, 개념 40번 정리하자. 아니, 정리하지 말자. 여기 봐봐. 코사인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이현우. 박현우. 진짜 실수. 미안. 네, 그렇게 하세요, 쌤. 저희 잘게요.
아니 잡으면 안 되지. 여기 봐. 코사인 해보자. 동경 그린 다음에 x 좌표값 확인하자. 자, 처음에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까지는 좀 천천히 증가시켜보고, 그 다음에 180도일 때랑 270도일 때랑 360도까지는 좀 빨리 봅시다. 가자. 자, 코사인 0도. 그렇지. 이 동경의 x 좌표 값을 보시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코사인은 1이야. 2분의 파이가 있고 4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 6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 3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 2파이니까 이만큼 파이 잡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2파이 잡고 가자. 자, 30도에서 코사인. 2분의 루트 4. 그렇지. 1을 읽는 거지. 그럼 조금 줄어. 자, 그 다음에 45도. 오케이. 여기다 45도 넣으면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60도. 2분의 1, 요 길이. 그래도 저번 시간에 한번 읽게 시켰더니 좀 낫다, 그지? 그 다음에 90도. 각도가 딱 서버리면은 x 좌표값이 몇? 0. 오케이. 그래서 1부터 0까지 쭉 줄어드는데요. 자, 이런 각도로 줄어듭니다. 좀 처음에 천천히 줄다가 나중에 빨리 줄어.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90도부터 이렇게 넘어가면 x 좌표값이 점점 줄잖아, 그지? 그러다가 180도가 되면 x 좌표값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사인은 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에요. 되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180도에서 2분의 3파이까지 딱 돌아왔어. 여기서 x값 0. 그렇지. 그래서 2분의 3파이에서는 코사인 다시 0이 돼. 자, 그 다음에 270도부터 360도까지 쭉 돌려. 그럼 x 좌표값이 점점 줄어들다가 늘어나다가 1이 되죠. 오케이. 그럼 봐. 이 다음부터는 어차피 똑같은 각도에 대해서 읽게 되니까 이게 그대로 복사돼서 여기서 나타날 거야. 그죠? 음각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그대로 복사돼서 여기서 나타나요. 돼요? 자, 그럼 코사인도 최대값 몇? 1, 최소값 몇? 마이너스 1, 주기 몇? 2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내가 4배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보기? 그래서 최대 4, 최소 마이너스 4. 똑같은 거야. 사인이랑 여기서부터는. 자, 근데 여기서 사인이랑 차이점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얘는 y축 대칭 함수야, 그죠? y축 대칭 함수입니다. y축 대칭 함수를 우리가 용어로 우 함수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얘들아, 우함수가 y축 대칭 함수였나? 기함수가 y축 대칭 함수였나? 이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 맞죠? 한글 우는 y축 대칭이야. 우. 그래서 안 헷갈려요. 우함수가 y축 대칭 함수야. 오케이. 그 다음 봐봐. 아까 그렸던 사인 함수 있지, 얘들아. 내가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처음에 여기서 0에서 출발했던 거. 오케이? 이런 데 지났었거든. 그래프가 어때 보여? 비슷해 보여요. 똑같아요. 평행이동 관점만 있는 거야. 너네 사인 30도랑 코사인 몇 도가 같지? 코사인 60.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30도랑 이 60도에서 이렇게 서로 y 값이 같아요.
알겠죠? 사인이랑 코사인은 몇 도에서 같지? 어? 사인이랑 코사인은 몇 도에서 같죠? 45도죠. 45도. 여기 45도. 됐어요? 자, 이제 책이나 정리합시다. 자, 개념 40번. 사인 x의 성질. 정리하고 쉴 거야. 정리하고 그 밑에 사인 코사인 문제 조금만 풀고 쉴 거야. 그 다음에 탄젠트 x 할 거야. 여기 보세요. 화이팅.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요 x에다가는 모든 실수 다 넣을 수 있고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이거를 최대 1, 최소 1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1. 자, 적으셨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위에다가 기함수다 라고 적어주고 기함수는 이런 함수 방정식이 성립이 돼요.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x에서의 함수값과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주기 2파이. 저 기준주기 2파이 외워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 다음에 내가 기함수의 함수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 기함수가 무슨 대칭함수라고? 원점 대칭함수라고. 뭐 원점 대칭함수 하나 그려보면 뭐 이런 원점 대칭함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x야. 그럼 fx가 어디야? 여기지? 그치? 그럼 f-x는 어딜까?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이 점의 x값. 여기가 마이너스 x고요. 여기가 f-x예요. 그럼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봐. fx랑 f-x랑 같아? 길이는 같지. 근데 부호가? 그런 뜻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가 부호가 반대라고. 오케이? 오케이. 넘겨요. 개념 41번 코사인 x. 보이시죠? 자, 똑같이 필기 하시는데. 똑같이 필기 하시는데요. 요 y축 대칭 함수 이름만 함수로 바꿔주시고 요 함수 방정식. 자, 우함수는 무슨 축 대칭 함수라고 얘들아? y축 대칭 함수야. 얘네들이 알고 있는 y축 대칭 함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y는 x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 x에서의 함수값 fx하고 이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 f-x가 x에서의 함수값 fx하고 그만 자. 이거 설명하고 쉰다니까. 그만 자. x에서의 함수값 fx하고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 f-x가 서로 어때요? 완전 같죠. 이렇게 씁니다. 이 표현들 옆에다가 써놓으란 얘기야. 그 다음에 기준주기 2파이 또 잘 체크해 놓으시고. 썼어요? 썼으면 이제 문제 2개만 보고 쉴게요. 자, 117쪽에 19번 봅시다. 자, y는 2 sin 2x라고 돼 있죠? 자, 원래 함수는
0부터 2파이까지 진동하는 함수잖아. 그치? 여러분 저한테 제가 드리는 팁들을 다 기억하셔야 돼.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전체 주기를 일단 절반 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절반 내. 총 4분할 하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잡으시고 4분의 1 주기씩 조심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나머지는 반복되는 거니까 뭐 음각 쪽이랑 좀 더 큰 각 쪽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으시면은 뭐 2분의 5파이, 3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4분의 1 주기씩 또 조심 좀 더 그려주시면 돼. 얘는 답은 아니야. 사인 X 그린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변신시켜보자. 먼저 x의 2배 해보자. 아까 우리 x의 개수는 뭘 바꾼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지? 주기. 알겠어? 원래 기준 주기는 지금 몇 파이야? 2파인데 x의 개수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주기가 뭘로 변해야 돼? 파이로 변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빨리 진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주기가 끝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주기, 이렇게 반주기, 이렇게 반주기, 이렇게 반주기, 이렇게 반주기,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고? 자, 여기서 이 사인 함수를 2배 해줍시다. 삼각함수가 2배가 되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진폭, 그렇지. 최대 최소. 자, 그래서 노란색 함수의 진폭을, 최대 최소를 이렇게 2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프가 굉장히 날씬해지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최대한 자기 한번 그려보시고요. 문제에서 치역이랑 주기까지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치역 y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주기는 기준 주기 2파이를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는 외우셔야 돼. 자, 잘 그리시고 답 적으시고 넘겨서 29번으로 오세요. 천천히 있어요. 기다려줄게. 다음 장에서도 19번이 좀 더 중요하긴 한데 이제 해봤으니까 약간 다른 걸로 할게. 29번 보자. 자, 얘는 뭐냐면 코사인 x 함수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걸까? 여기 봐야지. 몇 만큼? 2분의 파이만큼. 그럼 봐봐요. 코사인 함수는 뭐였냐면 일단 얘도 주기가 몇 파이? 2파이. 그럼 내가 이렇게 한 주기 찍어놓고 처음에 뭐라 그랬어? 맨 처음에 그렇지. 나도 너 내서면 안 됐니? 이거 봐야지. 나누기로 했지. 일단 찢자. 절반 또 절반 절반.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표현하시고 여기다가 4분의 1 주기씩 그리면 돼.
근데 코사인은 맨 처음에 시작이 1이었어, 0이었어? 1이었어요.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4분의 1 주기씩 그리면 돼. 4분의 1 주기씩.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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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돼요? 이제 얘를 어떻게 할까? 2분의 파이만큼 옮겨보자. 그러면 이 점은 여기로 밀려. 이 점은 여기로 밀리겠지. 이 점은 여기로 밀리겠죠. 이 점은 여기로 밀리겠지. 이 점은 여기로 밀리겠죠. 그래서 진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긴 자연스럽게 떨어뜨리시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갑시다. 치역. 자, y값 최대 최소 몇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주기는 변화가 없죠. 평행이동만 일어났으니까. 되겠어요? 되겠죠? 쉬고 와서 몇 개 더 그려볼게. 자, 일단 좀 쉽시다. 3시 반까지 휴식. 자, 봅시다. 자, 탄젠트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치는 이제 문제예요.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냐? 아닙니다.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들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아니에요. 점근선에서의 함수값이 없으니까. 자,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도 점근선이 3이면 정의역 쓰실 때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썼죠. 그죠? 탄젠트도 점근선이 적으니까 제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쓰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냐? 아니죠. 사인이나 코사인이야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이렇게 썼지만 지금 보시면 탄젠트는 한 주기만 봐도 y가 모든 실수지. 쓰세요.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네. 맞지? 이거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냐? 아니죠? 원점 대칭이라고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없다. 맞는 말이죠. 못 찾으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점근선의 방정식은 외워요. 외우라고. 아시겠죠?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 탄젠트를 좀 그려봐라 라는 문제가 있잖아.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봐. 일단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앞에 개수가 곱해지면은 이제 진폭이 2배 되는 느낌이 있고 x가 2배 되면은 이제 주기는 절반이 되는 느낌이 있어. 그걸 잘 살리시면 되거든. 자, 그럼 봐봐. 원래 주기가 탄젠트는 몇 파이였지? 파이였죠.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몇이야? 2니까 이렇게 주기가 절반이 되는 거야. 그리고 x축 평행이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도록 그리면 돼. 자, 탄젠트 함수 제일 빨리 그리는 방법 알려줄게요. 잘 들으세요. 탄젠트는 일단 첫 주기를 완성시켜 놓고 그려야 그림이 예뻐져. 그래서 음각 쪽이랑 양각 쪽을 한 번에 그려주는 게 좋거든. 자, 지금 주기가 몇 파이야? 2분의 파이지. 절반 해봐요. 4분의 파이. 자, 그 절반된 양을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곳에 첫 번째, 두 번째 점근선을 표현해 놓고 오케이?
여기서 원점 대칭 함수를 이렇게 그려. 이게 제일 빨라요. 오히려 탄젠트가 사인 코사인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럼 여기 0이고 주기 2분의 파이니까 다음 절편은 어디 생기겠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이곳에 2분의 파이라는 x 절편이 생길 거고 다시 4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곳에 세 번째 점근선이 생길 거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지. 돼요? 되죠? 이 족밥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장난쳐 놓은 탄젠트 함수들도 있어. 그때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얘들아 내 말 들어봐. y는 탄젠트 x 함수에 듣고 있지? 이상이 집중하고 있지? 자, y는 탄젠트 x y 하기 싫어. 힘들어. y는 탄젠트 x 함수에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x가 연우야 이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즉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탄젠트가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점근선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건 이런 거 즉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여기다 딱 넣었을 때 탄젠트가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봐봐. 함수가 이렇게 변하긴 했으나 얘가 몇일 때 탄젠트는 계산이 안 될까? 이거겠지 뭐. 그치? 이 x가 전체적으로 이 값일 때 탄젠트는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x를 저렇게 변신시켜 놓으면 점근선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우변은 그대로 두시고 니들이 외운 거 알겠어요? 여기를 그냥 2x로 바꾸면 돼요. 얘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알겠어? 이래놓고 양변을 2로 나눠. 그러면은 x값이 나와요. 알겠어? 그럼 이제 여기 n에다가 정수들을 따다다다닥 때려 넣으면 계속 점근선들이 나오는 거지. 내 추천은 이제 n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넣으면서 시작하는 거야. n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해봐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 첫 번째 점근선. 이 길이가 4분의 파인 거지.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아까 마이너스 몇 넣었지? 마이너스 1 넣었지? 그 다음 정수 0 넣어봐. 4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부터 4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곳. 자, 그 다음에 1 넣어봐.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죠? 4분의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그럼 4분의 3파이면 여기서부터 4분의 3파이만큼 두 칸 간 곳 여기가 4분의 3파이. 자, 그 다음에 2 넣어봐.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지. 그럼 4분의 4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5파이. 여기서 4분의 파이만큼 또 두 칸씩 가가지고 여기가 4분의 5파이. 이렇게 해놓고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가 x 절편.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이제 여기 2분의 파이고 여기는 얘 중간 파이. 이렇게 해놓고 탄젠트를 올리는 거야. 알겠어? 점근선들을 찾아놓고 점근선들의 가운데가 x 절편. 착착착 올리시면 돼. 돼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각도가 어려워지면 얘가 편할 겁니다. 되세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2번 보실래요? 자, 각도에 마이너스 달려있는 탄젠트들은요. 탄젠트들은요. 먼저 얘를 그리세요. 알겠어? 방금 설명했으니까 내가 그냥 그릴게.
그랬죠? 그 다음에 x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 x에 뭐가 붙으면, x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슨 촉 대칭 이동이 일어나요? y축 대칭 이동. 자, 이 첫 번째 주기만 y축 대칭 이동 시켜서 그림을 그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 주기성에 의해서 이 그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0번 보세요. 원래 정석부터 보여줄게. 원래 정석부터. 이게 지금 탄젠트 x 함수가 x축으로 몇만큼?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된 함수죠. 그럼 봐봐. 원래는 첫 번째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두 번째 점근선이 2분의 파이였는데 4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밀어야 되니까 첫 번째 점근선도 4분의 파이만큼 밀어야 되고 첫 번째 x 절편도 4분의 파이만큼 밀어야 되고 이 두 번째 점근선도 4분의 파이만큼 밀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절편이 만들어지고요. 아니, 점근선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4분의 파이인 곳에 첫 번째 x 절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지금 꽤 빨리 그린 거죠. 그죠? 야, 안 예뻐요. 굉장히 안 예쁘지? 자, 그 다음은 x의 기수가 1이니까 기준 주기 파이인 것은 변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파이만큼 더한 이 4분의 5파이인 곳에 두 번째 x 절편이 만들어지고 이 4분의 3파이에서 파이만큼 더해진 곳에 두 번째 x 절편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돼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아까 방법 보자. 아까 했던 방법. 아까 했던 방법 보자. 얘가 통째로 이게 되면 지웠다.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면 탄젠트 값이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x의 장난질을 쳐놓으면 점근선을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우변은 그대로. 얘들아, 우변은 그대로. 아까 외웠던 거. 그쵸? 좌변은 변화된 각도의 형태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이걸 x에 대해서 풀어요. 그럼 4분의 파이가 넘어오면 4분의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잖아. 그렇죠? 이제 여기에다가 n의 적절한 정수들을 넣어가면서 점근선들을 한 3개 정도 찾아보는 거예요. n에다가 내가 몇부터 넣으라고 추천했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입니다. 0 넣으면 4분의 3파이고요. 그 다음에 1 넣으면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 4분의 4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니까 4분의 7파이가 돼. 분자가 4파이씩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럼 4분의 11파이가 아마 그 다음 점근선일 거야.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점근선이랑 두 번째 점근선을 잘 표현하려면 이 문제에서는 단위의 길이를 뭐라고요? 단위 길이를 4분의 파이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길이가 4분의 파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해서 저기 4분의 3파이.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여기 4분의 7파이. 요런 느낌. 하나 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분의 11파이. 여기까지 돼요? 그럼 내가 지금 그린 선들이 무슨 선이야? 점근선. 탄젠트는 x 절편이 어디 찍힌다고요? 점근선의 가운데. 여기. 돼요? 그리세요. 대신 뭐야? 뭘 대신이야? 저게 나요? 이게 나요?
당연히 이게 나. 알겠어? 원래 탄젠트 그려놓고 움직이는 거.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원래 함수 그려놓고 움직이는 거 진짜 피곤해요. 돼요? 되죠? 41번 풀고 43번으로 넘어갈게. 연우? 왜 봐봐. 얘들아, 우리 아까 탄젠트 EX 그렸잖아. 그치? 근데 이제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좀 저렇게 X의 장난질이 덜 돼 있는 친구들은 그냥 주기 찾아서 절반하는 게 편해. 알겠어? 이 점근선들을 다 안 찾고 뭐 한다고? 주기 찾아서 절반하는 게 편해요. 알겠죠? 자, 쟤는 주기 몇이야? 잘해. 잘해. 배운 지 얼마나 됐다. 벌써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 봐요. 알겠죠? 그럼 주기 찾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주기를 절반 해가지고 4분의 파이지. 4분의 파이만큼 왼쪽 오른쪽에다가 첫 번째 점근선, 두 번째 점근선 그려가지고 이 한 칸이 지금 4분의 파이니까 또 4분의 파이 벌어진 곳에다가 4분의 3파이 찍고 이런 데가 x 절편. 그럼 일반적인 탄젠트 함수는 그냥 뭐 이 정도 각도로 올라간다고 쳐봐. 근데 지금 몇 곱해놨어? 2곱해놨지? 탄젠트는 진폭이랄 건 없어. 이 곡선이 쭉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여기 함수값보다는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약간 날카롭다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 되겠어요? 넘겨요. 개념 43번. 자, 이거 배우시면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는 끝이에요. 끝. 그리고 공식만 좀 외우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개념 44번을 진짜 깡패처럼 가르쳐 드릴 거야. 봅시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집합이에요. 자, 얘들아, 내 말 잘 들어. y는 sin x가 있어. 알겠어요? 여기에 양수 a를 곱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폭이 a-a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뭔가 하고 2파이만큼 진동하는 거야. 맞아요? 자, 여기서 x의 개수를 내가 b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원래 주기가 2파인데 뭘로 나눠야 돼? b. 그쵸? 좀 짧아져 주기가.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이렇게 나눠가지고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주기가 좀 짧아져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bx 플러스 c 이렇게 했어. 그럼 b로 묶으면 x 플러스 b분의 c거든? 맞아요? 이 c는 결국 x축 평행 이동량이랑 연관이 있는 거야. 근데 초록색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동시켜도 최대, 최소나 주기 같은 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대충 이만큼 밀렸다고 생각해보자. 개잘 그림. 돼요? 여기에다가 내가 플러스 d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y축의 방향으로 d만큼 들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0에서 진동을 시작했다면 d에서 진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이 최대값도 d만큼 올라가고 최소값도 d만큼 올라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제발.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최대값이 a 플러스 t. 그다음 최소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t.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이 a는 항상 양수진 않아.
이게 4였으면 이런 데가 4-4였을 텐데 이게 만약에 -4였으면 이 처음에 이 그래프가 초록색 그래프가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쵸? 마이너스 달리면은 이렇게 진동한다 그랬잖아. X축 대칭 이동이 돼가지고. 근데 최대값, 최소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4여도 최대 최소는 4-4고 -4여도 최대 최소는 맨 처음에 4-4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 절대값 A가 달려 있어요. 양수든 음수든 간에 절대값 달면 되는 거야. 최소값은 절대값에 마이너스 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는 Y축 평행 이동량이다 보니까 D만큼 더해 주셔야 최대값, 최소값이 변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실 때 여기 있는 사인 계수랑 상수항이 최대값, 최소값이랑 연관이 있는 애들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주기는 뭐 B로 나누면 되지. B로 나누면 되지. 알겠죠? 대신 사인 코사인은 기준 주기가 2파이고 탄젠트는 기준 주기가 파이였어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C는 어차피 X축 평행 이동량이랑 연관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면 좀 피곤하겠지만 최대 최소나 주기 같은 아주 결정적인 정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얘네들이 그려라 이런 건 없어. 맞지? 그냥 최대 최소 주기 찾으라고 돼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저랑 한번 해볼 건데요. 개념 코어 보시면요. 얘네들이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죠? 여기에 이렇게 우리 한번 필기 좀 하고 넘어가 봅시다. 결국 a는요. 진폭이고요. 이 b는 주기를 줄이는 역할을 해. 그 다음에 상수항 d는요. y축 평행 이동량으로서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다 d만큼 올리는 효과가 있죠. 다 d만큼 올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자, 진동의 중심. 이렇게 써놓고 자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엄청난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를 드릴게요. 자 먼저 43번을 잠깐 봅시다. 자, 잘 들으세요. 먼저 정보를 찾으시는 게 맞아. 알겠어? 자, 일단 최대 최소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 주기는 2파이를 2로 나눈 파이일 거야. 그쵸? 그리고 X축 평행 이동량 자체는 없잖아요. 자, X 절편을 이렇게 그려놓고 한 주기를 그려. 그렇지. 내가 아까 주기 몇 분할하라 그랬어. 4분할. 그래서 분할 해놓고 이 주기를 4로 나눠요. 그럼 이 첫 번째 x값이 돼. 그 다음에 4분의 2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 3분의 1인 곳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인 곳 잡아서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이렇게 그리시면 돼. 알겠어요?
나머지는 뭐 좀 더 그리시려면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48번 보세요. 자, 48번은 y는 2분의 1 코사인 3x거든요. 맞지? 그럼 얘는 일단 최대 최소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주기는 2파이를 뭘로 나눠야 될까?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주기야. 괜찮? 그럼 일단 첫 쪽에 3분의 2파이를 그려놓고 몇 분할 하라고요? 4분할을 해요. 그럼 이걸 4로 나누면 12분의 2파이지. 맞나요? 12분의 2파이. 자, 그럼 여기가 12분의 2파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두 배 하면 다음 꽃. 그 다음에 여기다 3배 하면 그 다음 꽃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12분의 8파이가 얘잖아. 그지? 약분은 나중에 해도 돼. 알겠어? 너네 이런 데 찍는 거 되게 스트레스일 거야. 분모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기준 주기를 4로 나눠 놓고 여기를 1배, 2배, 3배 이렇게 그리는 게 제일 빨라요. 내가 그려보니까 그래. 네? 그 다음 진폭 2분의 1이니까 다시 요 2분의 1인 곳이랑 어디? 마이너스 2분의 1인 곳 잡아가지고 코사인을 4분의 1 주기씩 잘 그리시면 되겠지. 자, 코사인은 처음에 진동할 때 0에서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1 탑에서 시작하는 거야? 탑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 이렇게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이렇게 밥그릇 모양으로 그리시면 돼요. 되겠어요? 되겠죠? 자, 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8분면이라고 합니다. 8분면이요. 8분 만에 끓여 먹는 면이 아니야. 8분할 된 면이야. 아시겠죠? 나 배고픈가 봐. 여기 봐봐. 면을 내가 좀 좁네. 어떡해. 이거 지울게. 이거 그림을 외워. 지금 기억하고 있어? 자, 면을 하나 그리시고요. 면을 하나 그리고 이 면을 절반해요. 그 다음에 이 절반된 면을 한 번 더 절반합니다. 그럼 지금 몇 분할 됐어요? 4분할. 이 상태에서 가로로 절반 한 번. 그럼 면이 몇 개야? 8개지. 자, 처음은 0이고 얘가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파이야. 그 다음에 이 기준 주기를 4분할 해가지고 첫 번째 거 4분의 파이, 두 번째 거 4분의 몇 파이? 2파이. 세 번째 거 4분의 몇 파이? 3파이. 그 다음에 위아래에다가는요, 요 진폭만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사인 함수 그립니다. X축, Y축이 문제 풀 때 꼭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단순화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아시겠죠? 한 번 더. 8분면을 그려. 어떻게? 가르고, 갈라. 그치?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한 번. 자, 여기다가는 X 값들을 적어줄 거고, 여기다가는 Y 값들을 적어줄 거야. 지금 상수항이 없다 보니까 진동의 중심은 0이에요. 그럼 위에 2분의 1, 밑에 마이너스 2분의 1. 자, 기준 주기가 3분의 2파이다 보니까 얘를 4로 나눠서 12분의 2파이를 만듭니다. 뭐 6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겠죠. 여기다 2배 하면 두 번째 값.
여기다 3배하면 세 번째 값. 그러고 보니까 이게 6분의 4파이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코사인을 그리면 돼. 탑에서부터 내려오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8분면을 쓰세요. 사인 코사인 문제들은. 자, 평행이동된 거 보여줄게. 52번 봐봐. 진짜 더럽지. 더럽죠. 맞죠? 자, 먼저 8분면 풀이부터 자, 희상아, 해봐. 8분면 풀이부터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지금 여기 x의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주기 몇 파이? 2파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진동의 중심. 알겠어요? 진동의 중심. 그 다음에 진폭 몇이야? 5. 위로 5칸, 아래로 5칸. 자, 8분면 그려.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가르고 가르고 갈라요. 화이팅. 여기 봐.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한번 쓱 갈라. 자, 여기가 진동의 중심 알았어? 알겠지? 그 다음에 위로 5칸. 그 다음에 아래로 5칸. 이게 사인 코사인의 최대 최소 역할을 할 거야. 알겠죠? 지금 주기가 2파이잖아. 2파이를 4로 나눠봐요. 2분의 파이. 그럼 첫 번째 값 나오고 여기다 2배하면 두 번째 값. 그 다음 아까 거 여기다 3배하면 이제 세 번째 값. 알겠죠? 그 다음에 이 x축 평행이동량을 일단 무시하고요. 코사인 함수를 그립니다. 코사인 함수는 탑에서 출발하는 거야? 0에서 출발하는 거야? 탑에서 출발하는 거지. 자, 이렇게 그리시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지금 x축으로 평행이동이 좀 돼 있잖아요. 몇 분의 파이만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너무 잘했다. 그러면 내가 잡아놓은 x값들을 3분의 파이씩 빼면 되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되겠어? 그럼 x축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않겠니? y축은 어디 있을까? 여기 마이너스 60도랑 30도 사이에 있지 않겠니? 조금 더 정확히는 그려봐야겠지만. 알겠어? 근데 정확한 모양이 없어도 그냥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야. 이렇게 단순화 시키는 거야. 자, 정석 보여줄게. 정석 보여줄게. 먼저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그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코사인이 필요해요. 뭐 이제 기준주기 2파이를 이렇게 4분의 1 정도 해놓고요. 진폭 5짜리 코사인을 그려준 다음에 맞아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가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몇 도게? 60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도죠.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90도잖아. 60도면 한 이 정도 양 정도 되거든? 이만큼씩 미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씩 밀어. 여기는 이만큼 밀어. 한 요 정도. 여기를 이만큼 밀어. 요 정도. 여기를 이만큼 밀어요.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그려. 알겠어? 아직 안 끝나서 이제 뭐 해야 돼? 두 칸 내려야 돼. 환장해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이 한 주기만 잘 관찰해봐. X축, Y축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이 4분할 선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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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있거든?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이 여기, 여기 들어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노란색 함수가 이제 원래 정석으로 그린 이 함수야. 맞아? 자, 내가 지금 파란색 한 줄기를 조금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초록색을 요 파란색 내에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자, 요 모양이에요. 파란색, 노란색. 오히려 얘가 더 정확할 거야, 아마. 맞죠? 이렇게 8분면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쩔지 마시고요. 실전에서는 이 정도 디테일하게 그릴 일은 없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연습해보는 거예요. 됐어? 됐지? 아직 안 끝났어. 가벼운 거 하나 더 해볼 거예요. 가벼운 거. 이렇게 가벼운 게 없노. 열심히 그려와. 이런 거 한번 보자, 얘들아. 연우? 불러봤어. 여기 봐. 애들아, 그냥, 여기 봐봐. 가볍게 그냥. 이런 거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그릴 거야, 그냥. 오케이? 자, 주기 최대 최소 먼저 찾는 거예요, 원래. 자, 주기가 원래 2파이지. 맞아요?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뭐야?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 분모에 깔려야 돼. 그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알죠? 얘들아, 이거 봐. 내가 이런 거 계산 항상 어떻게 하라고 강조해? 역수에서 올리라 그랬죠? 그쵸? 뭐 이거 번분수 계산하셔도 돼요. 뭐 어쨌든 1의 계산하든 1의 계산하든 주기 몇 파이? 4파이. 연우 안녕. 여기 봐. 이렇게 8분면을 하나 그려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잘라 그 다음 여기 0 여기 4파이. 자, 주기 몇 분할 하라고? 4분할 4로 나눠봐. 파이지. 파이 2파이 3파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접어. 맞죠? 자, 이 상수항의 정체 뭐야? 진동의 중심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저 함수는 진폭이 몇이야? 4. 그럼 위에 거 몇? 3. 아래 거 몇?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평행이동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 끝.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오케이. X축 평행이동량은 좀 잘 그려보시고 여러분 43번부터 52번까지 얘네들이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야. 목적이 못 찾는 거야. 최대 최소랑 주기. 그러니까 X축 평행이동이 다 쌩까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59번 하고요. 63, 64 지금 풀어보세요. 그래. 보세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f 2분의 1이라 그랬고 이 a가 양수라 그랬어. 얘들아 이거 꼭 봐야 돼. 작년에 운영고 기출에 이게 음수로 나와가지고 애들이 오지게 다 틀려왔어요. 알겠지? 자, a가 양수야. 그럼 만약에 b가 없어. 그럼 진폭이 해가지고 a-a지. 그지? 그럼 최대값이 a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a였을 거야. 근데 여기에 b만큼 더해진 거잖아, 그래프가. 그럼 둘 중에 누가 최소값이야? 밑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난 이걸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a-b는 1이라고 쓰고 싶어. 괜찮아? 그 다음에 f 2분의 1은 2라 그랬어. 2분의 1 한번 넣어보자. a sin 2분의 파이지. 맞아? 2분의 파이 몇 도인데? 그럼 90도에서 사인 읽어봐. 1, 그렇지. 요게 1이야. 자, 이게 2란 얘기니까 a 플러스 b가 2인 거 이용해서 더해주면 2a는 3, a는 2분의 3. 얘가 2분의 3이면 b는 2분의 1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런 방법도 있지. b가 뭐라고? 진동의 중심. 그치? 그럼 위에는 이 b에다가 a만큼 더한 값. 요 밑에는 b에다가 a만큼 뺀 값. 요게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됐죠? 63번. 자, a 코사인 bx 플러스 c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주기가 파이래. 그럼 주기가 파인 거 먼저 이용하면 좋거든? 일단 a, b 다 양수라고 했지.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원래 기준 주기는 몇 파이야? 코사인은 원래 기준 주기가 2파이잖아. 근데 b로 나눴더니 파이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b 몇? 2. 잘했고. 자, 그 다음에 원래 최소값은 이 a를 보아하니 마이너스 a였을 거야. 맞아? 맞아? 원래 최소값은 마이너스 a였을 거야. 근데 그래프가 얼만큼 올라와 있어? c만큼. 자, 이게 마이너스 3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파이 넣으면 뭐 나온대? 1 나온대요. 자, f 파이 구해봅시다. 자, a 코사인 여기 봐. 아까 b 몇이었지? 2. 그럼 파이 넣으면 2파이. 자, 대답해보세요. 2파이 몇 도예요? 360도. 자, 코사인 360도 읽어봐. 1, 그렇지. 요게 1이니까 a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요게 1. 얘네 둘이 더해주면 2a는 4죠. a 몇? 2. 그럼 c는 몇?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a, b, c를 다 구했습니다. 됐나요? 됐죠? 됐죠? 64번. 탄젠트도 하나 해보자고. 근데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다 없어가지고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쉬워. 자, 지금 fx가 a 탄젠트 bx잖아요.
근데 주기가 몇 파이래? 2파이. 탄젠트는 원래 기준 주기가 오늘 몇 파이였어요? 파이였죠. 이걸 B로 나눴더니 2파이가 됐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양변을 파이로 나눠주고. 맞아요? 우변이 B분의 1이고 좌변이 2니까 둘 다 이렇게 역수해주면 B는 2분의 1 굿. 자, 요거 찾았다. 그 다음 문제에서 F 3분의 파이 줬으니까 F 3분의 파이 계산해볼게. 자,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넣으면 2분의 1배 해야 되는 거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 것 같아요. 6분의 파이 몇 도예요? 30도죠.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 또는 루트 3분의 1 외우고 싶은 대로 외우시면 되지. 자, 그럼 루트 3분의 A 플러스 2는 3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넘어오면 1이죠. A는 몇? 루트 3.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공부 열심히 해오시고. 자, 속죄는 124쪽까지입니다. 개념 44번은 내가 오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좀 꼬이실 것 같아갖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됐어요? 숙제 어딘지 아시죠? 끝. 수고했고 진영이는 강의 영상 보고 가자.